자, 7월 15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현재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신기했던 소식 중 하나는 로마노가 이제 바르콜라랑 리버풀 사이를 한번 주목해봐라 라는 식으로 눈동자를 표시했던 거. 저 딜 자체가 주목을 해볼 뻔한 건 맞는데, 그럴 법한 건 맞지만, 사실 저 단계가 좀 리미트가 해결되려면, 해금이 되려면 해금 조건이 빡세요. 디오망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디오망대랑 PSG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콜라랑 PSG 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것도 봐야 되고, 액수가 보통 쌀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갑자기 지금 주목하라고 하니까 뭐 그린라이트라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모지 남발하면서 저렇게 리트윗 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뭐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딱 저것만 띡 하고 올라온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리버풀하고 바르콜라 저 소식 자체는 리버풀 팬들한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겠죠. 굉장히. 근데 뭐 로마노는 뭐 알고 있긴 하겠지. 저는 뭐 로마노 믿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저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런 이모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샘리가 말하기로는 맨시티가 귀스토를 높게 평가하지만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알론소 인터뷰를 보면은 백스레이를 쓸 건지 백포를 쓸 건지 뭐 되게 확정이 안 난 듯한 뉘앙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귀스토 매각 자체도 조금 뭐랄까 과감하게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귀스토의 매각 액수 자체가 좀 NFS 쪽으로 잡혀져 있고, 알론소가 백포를 쓸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귀스토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첼시가 리스 제임스의 몸 상태를 생각했을 때는 귀스토를 그래도 풀백 주전 자원에 가깝게끔 돌리면서 리스 제임스를 중앙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적 시장 후반기까지 간다고 해도 귀스토가 이제 안 나가질 가능성도 꽤 높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맨시티랑 귀스토, 저거 뭐 마레스카가 귀스토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이적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오가 말하기로는 토트넘의 다음 타깃은 크루피라고 하는데, 근데 본인 생각에는 사비뉴 성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비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정말 원스텝만 좀 앞으로 나서면은 금방 해결될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로마노 같은 경우에도 사비뉴를 굉장히 밀고 있고, 토트넘 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로마노만 사비뉴를 밀고 있고 다른 기자는 누구를 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피오가 저렇게 사견을 내비쳐버리니까 살짝 절망 스텝 느낌이 좀 있는. 근데 사비뉴 되게 좋은 선수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사비뉴 선점해두는 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중에 리셀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래서 전혀 뭐 엄청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 사비뉴 영입 자체도. 사비뉴가 그리고 라리가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술적으로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보통 사비뉴를 지뢰 취급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스테인이 오늘 부아디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맨시티, 아스날, 맨유가 부아디에 관심이 있지만 맨시티가 가장 적극적이다. 릴은 8,500만 파운드에 본인들의 팀으로 다시 이적을 갔지만 부아디가 임대를 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현재 계획을 꾸린 상태에서 이런 딜을 진행하길 바라는데,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즉시 그런 거 없이 바로 구단으로 가는 거. 1억 유로예요. 1억 파운드 아니고. 바로 구단으로 가는 이적을 선호하는데, 이거를 한번 입장 차이를 잘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맨시티가 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저 8,500만 파운드도 비싸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협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메뉴 같은 경우에는 8,500만 파운드의 이적료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입 쪽으로 분류가 됐다. 그래서 이제 부아디랑 메뉴는 좀 틀어진 상황이고, 그런 시티랑 아스날만 남아요. 근데 여기서 리버풀 팬들의 공감대를 사자면 리버풀은 여기에도 없어요. 대체 뭘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는지도 진짜 감도 안 오고 너무 감감무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솔직히 나는 이게 무소식 느낌이 아니고, 그 병원 가면은 임종 직전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하잖아요, 심장. 이거 이거 같아. 그냥 심장박동이 한 50에서 한 30? 가끔 소식이 살짝 조금 나오고 완전 그냥 쭉 완전 완만하게 직선으로 그냥 가는 느낌이라서, 뭐 이러다가도 깜짝 영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리버풀이 지금 노골적으로 볼만한 것은 윙포워드 말고 없어서, 윙포워드 쪽 저 실마리 바르콜라 아니면 누구 이게 확실하게 터지는 게 아니면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트로사르가 베시타스로 가는 게 오피셜이 떴거든요. 떠버려서 이적 자체가 오피셜화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 트로사르의 대체는 이제 촐리스 가는 게 사실상 정배였죠.
나왔죠. 그래서 촐리스 0이 가속화가 됐다. 목벨 쪽에서 기사가 떴고 가격은 3,500만 유로. 3천만 파운드 정도면은 촐리스 스탯 진짜 괴랄하게 지켰는데 이제 클럽 브리에서 잘 데려오는 것 같고 나이도 02년생이었나? 충분히 합리적인 딜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아스날과 로저스 딜은 월드컵 이후에 가속화될 예정이다. 로저스 이적료가 너무 높아서 쉽지는 않고 선수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지금은 정신적 혼란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 존중하는 아스날 컨택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PSR이 개편된 이후라서 로저스 매각을 하더라도 당장 그 매각 금액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적 금액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는 지금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빌라 팬의 뭐 분석도 있었고요. 아스날 팬의 의견에 의하면은 FSR하고 PSR은 회계장부 자체가 마감 기한이 다르다. 이게 뭔 말이냐면 FSR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든 SCR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원래 SCR 같은 경우에는 UEFA에서 주관하고 있는 SCR이에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소프트 셀러리 캡? 하드 캡이 아니야. 그냥 부드럽게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적료랑 에이전트 피, 금료 이 세 가지가 선수단 구성 비용인데 이 선수단 구성 비용의 비중이 매출의 70%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FSR 같은 경우는 85%거든요. 근데 FSR은 마감 기한이 시즌제 그러니까 한 시즌 끝났을 때 체크하는 거고 UEFA의 SCR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춘제와 춘추제의 차이처럼 그런 식으로 마감 기한이 달라서 로저스를 이번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SCR에 위반됐었던 빌라인데 이번에도 SCR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 위헌 가능성이 꽤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로저스를 이번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재정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빌라가 로저스를 팔 가능성에 관해서는 좀 언급하기 애매할 수 있고 그리고 빌라 팬이 말하기로는 뭐 또 디뉴랑 이제 틸레망스 팔려가지고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어가지고 뭐 두 가지 의견 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저스가 매각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빌라가 더 많은 보강을 원한다 하면은 로저스의 이적료 전 액수 자체가 이번 여름에 당장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각해서 보강이 보탬이 일부라도 될 수 있으면은 스쿼드 확장에는 또 좋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로저스 매각 자체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적 시장에서 NFS가 또 마냥 쉽진 않아요. 돈 많이 주면 판다는 게 솔직히 웬만한 상황에서 맞는 진리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화, 핸드 오브 아스날, ITK 1티어에서 업데이트한 이적 시장 내용이 총 정리가 있는데 기마랑이스랑 로저스 내용은 너무 동화반복이라서 뺐고요. 훌리안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르테타는 훌리안을 팀의 변화를 책임질 핵심 빅사이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태탑 중 하나가 이제 또 훌리안이라는 얘기고 알레티와 아스날 간의 새로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적료 차이가 꽤 존재한다. 이 내용은 루카 벤돈이라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아스날과 알레티 오너들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다라는 내용으로도 더블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훌리안 현재 바르샤 이적이 무산될 경우에는 아스날 이적 충분히 고려할 의향이 있다. 아스날도 솔직히 훌리안 입장에서 되게 좋은 클럽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고려해볼 법하다는 거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월드컵 후에 마지막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훌리안에 관해서. 베르타는 현재 마드리드에 있다. 근데 베르타 단장이 왜 마드리드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도 모른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고요. 핸드 오브 아스날이라는 ITK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에 따르면은 현재 바르셀로나가 지불할 수 있는 훌리안의 최대 고정급은 1억 유로라고 하고요. 에드원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급은 1억 유로까지 그리고 에드원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알레티가 만약 더 원한다면은 선수를 끼워서 팔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해요. 근데 알레티 스탠스 보면 사실 저렇게 조정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안 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웬만해선 저는 아스날 쪽이 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고 일단 아스날이 훌리안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알레티 ITK의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훌리안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플랜 B로는 누굴 노리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이름이 특정되진 않았어요.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플랜 B를 만약 한번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이름이 될 거다. 대체자의 이름은 빛나고 고급스러운 품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되게 말 빙빙 돌려서 해가지고 사실 누가 맞는지는 정확히 저게 누구인지는 유추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뭐 저러다가 또 인성 파탄자 들어올 수도 있긴 하니까 사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생각보다 위상이 높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성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아스날은 이제 또 훈련 얘기도 있었지만 첼시가 현재 지금 이적설이 또 있어요. 뭐 방출 영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등등등 있는데 일단 첼시의 펩 차바리아 영입, 그 라이오 레프트 풀백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로마노가 얘기를 했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이슈죠. 그리고 첼시에게 2번 거절당했지만 가르나초 딜에 적극적인 로마라고 말을 하면서 가르나초 처분 또한 가능해 보이는데 라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 알리프란디라 그래갖고 로마의 1티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로마 가르나초 영입 빡세다. 이미 다른 타깃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로마의 스포츠 디렉터랑 그리고 이제 로마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키는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가 가르나초보다 다른 타깃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른 기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디마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현재 뭐 서머비라고 로마랑 지금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리고 AS 로마가 서머비 4천만 유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후 연봉 400만 유로 주급 한 3억 정도 이 정도에 만약에 딜이 던들이 돼 서머빌 구단 가담이 빡세겠지만 개인 합의라도 돼. 이러면 영입 관심 단계를 좀 많이 높일 의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페둘라에 의하면. 그래서 이적료 합의가 많이 관건일 것 같아요. 로마가 지금 4천만 유로 이상으로 쓸 의향이 있는지. 왜냐면 사실 서머빌 같은 경우에는 강등 바이아웃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강등 바이아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천만 파운드고 5천만 파운드면 유로로 환산을 했을 때 6천만 유로쯤 하거든요. 근데 그 6천만 유로도 심지어 뭐 일시불에 가까운 정도로 지불 구조를 까다롭게 지출을 해줘야 유효한 조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빡셀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는 뭐 PL 내 이적만 그 정도고 뭐 해외 이적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서머빌이 현재 정보에 의하면 5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4천만 유로를 들고 오면 택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뭐 내용 얘기 나온 건 없는데 진짜 해외 바이아웃이 따로 설정돼 있다면 로마가 진짜 서머빌을 데려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첼시의 가르나초는 이제 로마라는 주요 고객 한 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뭐 로마노의 말이 맞다면 아직 그린라이트가 있는 거겠지만 이탈리아 소스들의 말이 맞다면 가르나초가 로마로 갈 가능성은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애초에 그렇게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긴 했던 게 세리아 클럽에서 선임대 후이적 조항으로 찌르는 걸 많이 봤잖아요. 첼시는 또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누구로? 루카쿠로 경험을 많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익숙한 뭐 간다고 하더라도 완전 이적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사건 중 하나가 아마 이번에 가르나초이지 않을까. 어쨌든 가르나초 같은 경우 이 정도 말고 없고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 3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메뉴는 현재 경험 많고 챔스에서 날뛸 수 있고 더 수비적이며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청소기 같은 선수를 원한다라고 스톤이 얘기를 했어요. 사이먼 스톤 메뉴 대장 기자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그 리스트가 특정이 된 기사가 올라왔는데 로마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메뉴가 내부 회의에서 마누코네랑 카마빙가가 현재 거론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요. 사실 마누코네 같은 경우는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뭐 뱀 제이콥스 그리고 뭐 이제 뭐 부르고스 말고도 이제 PSG 1티어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카마빙가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활동량과 강도를 갖춘 미드필더가 우선적이다. 단독 타깃이 아니라 이미 여러 타깃에 접근 중이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독 타깃한테 다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타깃 접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되는 애 딱 들어가려고 코네 에이전트 측과는 이미 접촉을 여러 번 해봤었고 논의까지도 된 상황인데 근데 카마빙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자체가 레알 잔류를 너무 원하고 있어서 좀 합의가 빡세고 그래서 저 원문을 보면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카마빙가를 노리는 것에 관해서 좀 뭐 불만을 내비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선수 프로필 자체는 되게 좋아요. 명성 높고 사실 높은 무대에서 많이 놀아봤으니까 나이 02년생 젊고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 다 병행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카마빙가에게 꽂히는 부분들 중 하나일 텐데 근데 문제는 가성비가 안 좋긴 해요. 코네의 연봉 2배인가? 3배인가? 뭐 그 정도 사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료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약 기간, 잔여 계약 기간을 보게 되면 3년 남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부르는 가격이 6천만 유로를 넘어설 것 같은데 코네 같은 경우는 현재 보게 되면은 6천만 유로쯤 이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카마빙가는 그 이상을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마누코네 5,500만 유로 요구 저 코리에레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로마 팬들도 되게 저 정도 가격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카마빙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게다가 최근 폼도 되게 안 좋았고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코네가 이제 카마빙가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카마빙가에 관한 현재 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메뉴 팬들이 불쾌해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문제는 코네 같은 경우는 유리몸이긴 해요. 부상이 굉장히 다채롭게 많아요. 잔잔하게
전체적으로 근육 쪽에 부상이 되게 많은 선수고 활동량, 에너제틱한 그런 유형에 속한 선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비 커버할 때도 아크로바틱하게 몸 던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 부상 많은 이유가 공 운반을 앞으로 많이 들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코네가 아무래도 좀 부상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육 부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을 몰고 나가는 그런 빈도 그리고 본인의 발기술을 워낙 많이 믿고 있고 역동적인 그런 개인기도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근육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속과 감속을 자주 가져갈수록 사실 관절 근육 이쪽에 좀 무리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사실 카마빙가 같은 경우에도 부상 이슈가 되게 깔끔한 선수는 아니죠. 부상 빈도가 꽤 있는 경우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맨유 팬들이 두 타겟 모두 다 충분히 태클을 걸 만하고 그리고 로마노의 공신력이 최근에 메뉴 쪽에서는 좀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뭐 가볍게 듣고 넘겨도 되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그리고 메뉴가 서머빌 영입 여부가 갑자기 식어버렸잖아요. 서머빌 이제 소식 자체가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피투엘이 말하기로는 래시포드 이적 여부에 걸렸다. 얘가 나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래시포드가 확실히 좀 많이 지금 먹고 있는 돈, 물 먹는 하마. 이 하마 새끼가 너무 많이 물을 처먹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저기 물탱크 한 5개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머빌 영입이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빡센가 봐요, 저게. 래시포드가 팔려야 어떻게 뭐라도 하지. 그리고 보게 되면은 아모림이 또 마즈라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대요.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우선 타깃으로 AC 밀란이 마즈라이를 찍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메뉴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모두 이적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메뉴도 얘를 팔 이유가 없죠. 양쪽 풀백 다 가능한 선수를 심지어 미드필더 시프트까지 가능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뉴에서 챔피언스리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밀란 가면 유로파리그 나가요. 그래서 이적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단과 개인 합의 모두 난항이 예상이 된다라고 롱고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모림이 지속적으로 마즈라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밀란이 전문 우풀백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전문 우풀백에 하자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즈라이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필요할 법해, 내 생각에도. 충분히 필요할 법해. 그리고 저 아모림 시절에 또 마즈라이 괜찮게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모림하고 그런 좋은 기억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즈라이 입장에서 사실 AC 밀란을 갈 이유가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한번 설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윙백을 구하고 있는 팀이 있죠. 인테르가 스펜스 영입을 위해서 문의를 했다. 하지만 비싼 이적료가 걸림돌이다라고 로마노가 얘기를 했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팔레스트라 그다음에 칼라일리 그 다음에 스펜스를 노리고 있고 이적료 같은 경우는 인테르가 지금 현재 지불할 수 있는 액수가 2,500에서 3천만 유로 2,500에서 3천만 유로 정도 지불 의향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토트넘과 차익이 크대요. 어제 제가 예상해서 얘기했던 내용은 그대로 나오죠. 사실 왜냐면은 인테르가 지금 누가 봐도 라이트 윙백에다가 팔레스트라급 아니면은 딱 저 정도 액수를 쓰려는 움직임을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비아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애매한 대체품 데려와가지고 돈 쓸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페리시치 어게인하고 페리시치 그 인테르 페리시치 그 아오 페리시치 그 사람 맞아요? 그냥 싸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포지션에다가 돈 세게 박자라는 의견도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로메로가 이번에 확실히 떠난다고 하는데 인테르랑 바르샤가 로메로를 주목 중이래요. 여기서 내가 로메로가 이적 가능성이 낮게 책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알레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메로에다가 쓸 현금이 애매했고 알레티도 뭐 문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은 충분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선수를 영입할까라는 내가 로메로를 좀 낮게 평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르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메로의 활약상을 좋게 봤나봐요. 또 국대에서 되게 잘하거든요. 베스트 11에 로메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기 더불어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플백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있고 찰로바랑 진행이 딜이 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테르랑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가 찰로바의 가치는 책정을 내부적으로 평가를 맞췄는데 근데 첼시한테 문의 전화 한 번 안 나왔대요. 그 말은 즉 이제 이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좀 모자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테르가 찰로바를 진행시키기 껄끄러워하는 상황에서 로메로 측에다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비아신의 말대로 오플백 영입에 관해서 예산을 쫙 줄여 그러면 센터백에다 거금 쓸 수 있어요. 인테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칼라일리가 그때는 적극적이었거든. 인테르랑. 그래서 인테르에 칼라일리가 갔다고 하면은 인테르의 이적 예산을 고려했을 때 사실 로메로는 진짜 비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정말 인테르가 라이트 윙백 보강 예산을 낮추고 커티스 존스 쪽에다가 영입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메로를 찌른다고 하면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가능성이 로메로가 이번에 나갈 가능성이 좀 올라갔어요. 행선지가 딱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근데 그에 더불어서 로메로랑 토트넘 같은 경우는 결별 의사가 협의가 딱 끝났대요. 완전 로메로는 도전을 원하고 토트넘도 이제 로메로 없이 살아갈 각오를 마쳤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로메로랑 토트넘은 완전 끝.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비용 절감을 인테르가 할 수도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인테르가 현재 지금 중앙 미드필더가 추가로 필요한데 리버풀에다가 이제 커티스 존스 3,200만 유로 기대에다가 칼거절 당했거든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4천만 파운드 정도였나? 뭐 그 정도로 원하는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액수 차이가 좀 꽤 심하죠. 그래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인테르의 이제 비드에게 관해서 완전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코바치치가 인테르에 역전했어요. 코바치치는 현재 시티를 떠날 예정이라고 모레토가 이제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틀 코바치치랑 페리시치 딱딱 한 다음에 센터백에다 빅사이닝 완전 가능한. 쌉 가능.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인테르로 갈 가능성도 좀 생각보다 진지하게 볼 법하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폼이 올라온 로메로 데려오게 되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 생각보다 로메로가 이제 행선지가 현실화가 된, 현실성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코르드가 말하기로는 팔리냐가, 토트넘의 레전드인 팔리냐가 이제 빌라, 벤피카, 유베 측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벤피카는 2,500만 유로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서 팔리냐가 벤피카, 빌라, 유베 셋 중 하나로 가게 될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적 진전도가 엄청 높진 않아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예상 외였는데 그 안토니오 실바가 이번에 그 벤피카랑 재계약을 거절했거든요. 안 하기로. 근데 본머스로 간대요. 뭐 밀란하고 링크가 많이 떴었는데 밀란하고 가까웠던 적은 없다고 하고, 이전에 대강 거론되었던 이적료가 2천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인가? 뭐 이 정도 얘기 나왔던 거 보면은 안토니오 실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막 7천만 유로, 8천만 유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안토니오 실바 폼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짜 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머스가 좀 수월하게 영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본머스가 이번에 감독을 확실히 밀어준다라는 거, 마르코 로제를 밀어준다라는 게 움직임에서 좀 드러나는 느낌이고, 또 본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그 알바로 로드리게스 그 선수 샀어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의 스트라이커를 기억하고 194cm인가? 그래서 그 선수를 영입했는데 프로필을 누가 봐도 알겠지만은 프로필랑 그렇게 큰 관계성이 있는지 모르겠는 스타일이 누가 봐도 달라 보이는, 뭐 알바로 로드리게스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없어도 178인데 얘는 194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영입은 했고, 근데 이게 프로필 딜에 영향이 갈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웃긴 소식인데요. 스키라가 보도한 내용인데 말디니가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으로 피를로 선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쉬다 오셔가지고 감을 잃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조국의 월드컵 4연속 진출 실패를 불이 나게 달리고 있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 뭐 피를로의 인비저블 썸띵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피를로는 유벤투스 이후로도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린다고 하니까 좀 황당한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볼란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캐시 측에다가 새 제안을 고려 중이래요. 이전 제안 같은 경우는 350만 유로고 세후로 350만 유로다 보니까 저 액수가 2억 3천 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캐시에가 최근에 어떤 근황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중동에 갔잖아요. 그 사우디 팀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챔 2연속 우승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우승했을 때가 올해거든요. 올해 우승했을 때는 파임을 먹었나? 뭐 결승골로 넣었다 하더라고요.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미드필더가 다시 세리아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캐시에 측에서는 저 제안을 좀 탐탁치 않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비대액을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리고 커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치크랑 토모리에 구체적인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 간 접촉을 준비 중이고, 밀란 쪽에서는 저 둘을 팔게 될 수 있고, 첼시 출신의 밀란 선수인데 둘 다 램파드가 저 둘을 품으려고 한대요. 램파드가 코번트리 시티의 구단주로부터 굉장히 많은 신임을 받고 있고, 승격을 시킨 직후에 바로 재계약을 따냈던 일화도 있는데, 근데 치크랑 토모리를 둘 다 데려오는 것으로 보아 첼시 출신들이 침묵질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단 구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마테오라는 밀란 ITK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영입을 위해서 월드컵 종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영입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빌라 디렉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번에 남을 거고 할 생각 없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건 또 간접적으로 토트넘 팬들이 웃을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이적을 못 가면 비카리오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카리오 판매처가 한 곳이 더 열렸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유벤투스 팬들은 보니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새끼 못 데려와서 비카리오 데려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비카리오가 PL 내에서 평가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듣는 귀가 있다면은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탈란타 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메뉴가 에데르손 거래를 파기한 것에 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뭐 본인들은 건강 상태에 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메뉴가 뭐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뭐 하자 있다고 만약에 의사가 말을 하면은 저거는 또 파토 시켜야죠. 저거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거는 사실 아탈란타 쪽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보니까 성사시키긴 좀 어렵고. 그리고 웃긴 이슈인데요. 르키프가 보도를 했어요. 알레티가 그린우드 영입을 포기하게 만든 거는 그린우드의 무심한 태도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알레티 이적을 분명 동료들한테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었대요. 근데 정작 시메오네 그 알레티 감독이 연락을 딱 취했을 때는 연락 답장을 하는데 이틀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썸처럼 생각하면 돼요. 날 좋아한다고 해놓고 답장이 개 느려. 이래버리면 그 여자가 남자가 뭐 이게 나 별로 안 좋아하네 하면서 약간 슬슬 멀어지거나 아니면 연락 그만하자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린우드가 진짜 알레티 이적을 많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딜 진전이 안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말이 완전 오피셜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거 중요하긴 하죠. 사실 알레티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죠. 충분히. 사실 그냥 업무를 같이 적극적으로 하자면서 답장 잘 안 오면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뭐 비즈니스에서도. 저거는 꼬마가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저건 일을 같이 하기 싫어지지. 솔직히 저렇게 하면 몇백억을 꼬라박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저는 솔직히 시메온의 저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해됩니다. 저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테어 슈테겐의 아약스 이적이 뭐 서류 처리가 모두 끝났대요. 그래서 이적이 임박한 상황이라 가지고 오피셜만 딱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뭐 누구 팔았고 쟤 팔았고 얘 팔았고 다 좋아. 이제 카사도를 팔아야 돼요. 카사도 같은 경우에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사이를 받고 싶어하는 게 바르샤의 입장이고 에이전시는 멘데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또 판매에 있어서는 사실 선수를 영입할 때 에이전트가 멘데스다? 이건 좀 빡칠 수 있는데 선수를 판매할 때 에이전트가 멘데스다? 이건 또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있던 마당에 더용이 4개월짜리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카사도 방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합의 미구엘의 보도가 떴는데 더용이 저 4개월 부상이 어디 부상을 당한 거냐면 그 무릎 쪽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많이 빡치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결장을 하니까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도 또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결정을 했던 더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누적된 그 분노가 이번에 확 나온 모양인데 더용이 그 이번에 월드컵 짤을 보면은 무릎 쪽에 지금 구글에다가 더용 니라고 치고 나오거든요. 그 무릎이 시퍼래요. 경기 뛸 때만 해도. 근데 경기 마치고 나서는 또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무릎 상태가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상을 안고 뛰다가 이번에 터진 것 같은데 참 이런 거 보면 월드컵이 선수 생명을 좀 갈아먹는 대회 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수술 안 받고 이제 월드컵 뛰었다가 한번 날아갔잖아요. 폼이 완전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제대로 취하지 못해가지고 월드컵 욕심이 나서 물론 토레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메이저 대회 우승 중 가장 큰 목표인 월드컵을 들었고 그다음에 첼시로 가가지고 챔스를 들었기 때문에 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빌트가 보도하기로는 슈투트가르트의 미드필더인 슈틸러의 바이아웃이 내일 만료가 된대요. 저게 이제 3,600만 유로고 생각보다 이번 이적 시장 삼선들 이적료 생각하면은 요구액 생각하면은 엄청 낮은 편이어가지고 이적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보인 팀이 없나 봐요. 물론 저 바이아웃이 그 슈바벤 측에서 슈틸러한테 200만 유로만 지불하면 그러니까 한화로 약 34억 원만 지불하면 이제 해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긴 한데 근데 그 금액을 내지 않아도 만료가 돼버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우드는 페네르바체 이적 완료를 했고요. 4천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고 메뉴는 1,000만 유로를 획득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어제 얘기한 대로 그린우드 같은 경우에는 세후로 1,000만 유로 한화로 약 176억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은 5억에 가깝고 그리고 배준호 에이전트가 이제 스포츠 동아에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 팀이 배준호 선수에 관심이 있다. 현재는 일단 리옹과 구체적인 이적을 협의 중이다. 그리고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랑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이한범 선수가 좀 이적 링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코리안 리거 중에서는 지금 배준호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가장 먼저 뜨고 있다라는 거. 이적설이. 아니다. 이강인도 있구나. 이강인도 있고.